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강하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이제 1단계 무역 서명에 대한 기대감과 전일 나왔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유럽 증시와 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쪽에 대한 이 이슈와 또 오늘 발표됐던 사실 장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몰랐는데 이 장중에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이 군사령부의 폭격을 하면서 이제 유명한 군사령관이 사망을 했다라는 게 이슈화 되면서 이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더불어 장중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 국내 증시의 하락폭도 상당 부분 키웠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자체가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일련의 조정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이 유혈 사태, 즉 추가적으로 충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봤고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되 오늘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장 초반에는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바로 시초가에 좀 주워 담았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반도체 장비를 아예 시초가에 매수를 좀 하고 저는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들 매도를 하며 좀 바쁘게 보냈는데 시장의 방향이 급격하게 좀 변화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말 사이에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시 이제 시황으로 들어가 보면 장 초반 이제 미 증시가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갭 상승을 했어요. 근데 메이저 수급이 어제부터 조금 매도가 많습니다. 메이저에 어제부터 매도가 좀 많으면서 기존에 강했던 제약이라든지 IT 섹터에 오늘 강한 조정이 좀 이어졌고 뭐 기관 외인 뭐 각각 1000억씩 프로그램 1500억씩 해서 한 3500억 정도의 코스닥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연말에 들어왔던 윈도우 드레싱 자금이 일단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 자금을 얼마나 개인 큰손들이 받아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조정이 된다면 반도체 장비 쪽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지는 못했어요. 뭐 하는데 울트라 신 글래스 관련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니시스를 삼성이 대주주로 올라간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면 잠시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는 이런 섹터를 잡아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저도 물론 잡을 겁니다. 이쪽 섹터를 잡을 거고 조정이 오면 잡을 거예요. 얼마나 싸게 잡느니지가 관건일 것 같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좀 강했는데요.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따로 이제 공략을 못했고 단기적으로 눌림 있을 때는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까지 이제 데드캣 바운스 흔히 말하는 강한 종목이 말 그대로 툭 떨어지는 이 데드캣 바운스 이 낙폭이 있는 낙폭가대 종목에서 이 죽은 자리에서 반등을 한 데드캣 바운스 종목이 최근에 다소 출현했습니다. 특히 오늘
뭐 비보존 섹터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루미마이크로에 임시 주총을 해서 뭐 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에스테파마랑 루미마이크로가 같이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KPX 생명과학 등 그냥 단순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매매 양식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흥구석유가 항상 올라가요. 저는 이거 오늘 종목을 정말로 0.2% 플러스 수익을 먹고 팔았는데 상한가를 가서 오늘 매매가 이거 이후로는 조금 깔끔하지 못했더라고요. 이거를 날려버리니까 좀 아쉽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 섹터가 강한데 이게 이어질지, 흔히 제가 지속적으로 경험상 봤을 때 이쪽 섹터는 툭 올렸고 툭 떨어졌다가 툭 올리고 툭 떨어졌다가 툭 올리고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추격하면 안 되는 섹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개별 뭐 이슈에 의한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뭐 중국 우한의 폐렴으로 인해서 이 시장 전체가 이제 정지를 했다, 영천지 시켜놨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화가 돼서 뭐 장중에 제일 파루, 뭐 이글벳 등등이 좀 반등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오늘 종가로 이제 우원개발을 좀 노렸는데 끝내 이제 3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된 종목이 있어요. 그렇듯 정치 테마주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4월달까지 정치, IT 제약이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진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볼게요. 자,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수급은 보나 마나예요. 오늘 이렇게 빠져서 10시 이후부터 이제 문자도 드렸고 말을 했는데 시장 보수적으로 보자,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였습니다. 원웨이 하락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봤어도 안 되고, 지수가 빠지면 지수에 같이 가는 제약, IT, 5G 다 빠져요. 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는 이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메이저 쪽에서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죠. 웨인하고. 그래서 그 수급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조정, 다음 주 초까지 조정 이후에 눌림 반등을 노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는 월요일날 약간 상승하고 여기까지 눌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이제 650포인트, 655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려준다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요. 1차적으로 뭐 오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IT 섹터 안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눌림이 어디까지 밀릴지, 이런 구간까지 와서 밀릴지는 몰라요. 아무도. 이게 이제 이슈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리겠지만, 이 아래 구간에서는 일단은 받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툭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자, 종목들 바로 좀 보고 넘어가죠. 일단 제약바이오 먼저 볼게요. HLB 생명과학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HLB의 반등은 이 윗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이 이평선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항, 아래 눌림, 돌파, 지지, 상승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평선의 방향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수렴 안에 있어요. 이 삼각수렴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강하게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젠백스, 앞터바이오
지금 젠백스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거고요. 오늘도 그냥 추이를 지켜봤을 뿐.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보유자들만의 영역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아래 꼬리가 나왔고, 한 번 더 아래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겠죠. 시장에 따라서, 그런데 시장이 진짜 약하다 그러면은 뭐 여기 아래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22,000원 구간 혹은 살짝 아래 꼬리까지 해서 22,6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빼준다면, 네, 여기서 3분봉 자리에서 1차적으로 받아볼 의향이 있고 받아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라이센싱 아웃 혹은 대형 이벤트를 터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지금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호텔신라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서도 호텔신라는 가요. 호텔신라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지 않았고, 일단 목표가는 10만원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목표가 한 98,000원 98,000원까지 가서 매도하고, 조정의 재매수 관점 보면 될 것 같네요. 파워로직스 다 좋은데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오늘 기관 쪽에서 외국계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단기 박스권 돌파 이후에 매물 출회됐는데, 이 종목의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훅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보이고, 카메라 모듈 3대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테스 매수 관점 유지할게요. 삼각 수렴 이후에 갑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다른 건 몰라도 대장들은 갈 거예요. SK 바이오랜드 오늘은 SK 바이오랜드는 따로 매매는 못했고요. 원래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 이후에 눌림인데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 영향이라면. 그래서 이 하단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이거는 좀 더 횡보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결국은 돌파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보는 게 좋아요. SK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케미칼도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길이 더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안전한 종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진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주말 가운데 또 이슈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한진칼은 언제 어디서 이슈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의 이제 매수가 지속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찌라시가 나올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봉 이후에는 매수, 즉 3분봉 이후 도지 월요일날 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되고, 이런 구간 한 번 정도 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반등 나올 거예요. PNT 시장이 안 좋아도 오늘 올랐죠. 일단은 단기 고점의 징후는 있으나 밑에서 산 부분은 팔기가 저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고,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가에 사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의견 드리고, LB세미콘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인 이 8,500원 구간, 이제 저희 이제 그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저는 물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물렸어요. 예전에 물려서 아직도 끌고 오고 있는데, 8,500원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500원 구간에서, 왜냐면 여기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 차익 구간이 맞습니다. 단기 차익 구간이 맞고, 이제 그때와 달라진 거는 이 방향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리면
다시 받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LMS.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서 또 눌렸다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죠. 매수의 관점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가주면 좋은데 너무 횡보가 길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종목들은. RFHRC. RFHRC는 제가 이제 3630을 매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매수를 보류를 했습니다. 매수를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이 아래 구간을 노리자라고 다시 변경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기관 쪽에서 너무 매도가 너무 강했어요. 이 잠정치보다 훨씬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 매도 나오는 거는 저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잠시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RFHRC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써니전자, KMG와 브릿지바이오 볼까요? 써니전자는 오늘 시가가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 상한가에서 상한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돌릴 때가 나온다면 매매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 안 주고 내려갔네요. 보통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시가 회복할 때, 이때가 이제 돌파를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안 줬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정치 테마주가 강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눌림목 공간 공략을 해보고요. KM제약 전일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한 2%권에서 전량 매도했어요. 2,940원 정도의 이 오전에 좀 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111 이렇게 파는 단주가 여기에서 계속 치고 있길래 이거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죽은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시간 외에 좀 강하네요. 결국은 목표가 3,000원 구간은 갈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브릿지바이오. 브릿지바이오도 전일 종가 베팅을 진행했던 종목이고 이제 오늘 1차 매도가가 6,140원, 62,000원 구간이네요. 62,000원 구간에서 뭐 1차 매도가 됐고 2차 매수를 이제 63,300원에 지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털렸어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 사서 여기서 50% 매도하고 마이너스 0.8% 정도 될 거예요. 하고 여기 올렸다가 여기에서 지지부진 하길래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다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이걸 털었어야만 했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강하게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간에 매물도 많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센트럴모텍의 무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60%가 상승을 했으니 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 있네요. 자, 그 다음 태용로직스. 지금 또 다시 신규 상장 종목을 또 들고 나온 거는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일단 태용로직스가 횡보를 좀 길게 해줬고 공모가 이제 이거는 기관의 종목이었어요. 기관의 종목이었는데 기관에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횡보 수렴을 거쳐서 한 3일 정도 바닥권 횡보니까 내일 5일선을 장악만 해준다면 단기 뭐 최소 5% 정도의 슈팅 구간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발 그리고 우리넷 지금
CES 관련주로는 이미 루멘스라든지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다 급등을 해버렸고 이쪽 섹터가 추세 상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공략할 틈이 없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양자암호 쪽, 양자 컴퓨터 쪽이 이 바닥권을 그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닐 걸로 보여져요. 이 첫 양봉의 스타트점 지지 저항 구간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터져주면 좀 크게 가고, 이 상승의 강도가 약하면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원개발. 아이구야, 시간 외에 3% 상승이네. 우원개발도 종가 네,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체결이 안 됐어요. 체결이 이제 7,400원 매수를 이제 보려고 걸어놨는데 그때부터 체결을 못하고 일단은 올랐습니다. 신고가 종목에서 한바탕 더 움직임을 보일 거고, 일전에 국영 GNM과 같은 패턴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시가 형성을 보면서 월요일날 시가의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윗꼬리를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책주로의 방향이 옮겨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장중에 뭐 올라가는 섹터 툭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랬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시장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계속 한 템포 늦춰서 절대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냐 보면 이 예전에 대세 상승장이 있는데, 뭐 코스닥으로 한번 봤을 때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이렇게 봐볼까요? 뭐 이런 구간, IMF 때 저희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때가 엄청나게 대상승을 보였죠. 이런 구간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코스닥이 이런 구간. 지금 연말 연초에 지금 올리죠. 지금 뭐 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수가 이 정도에 있다가 1월달에 이렇게 올리고 3월 이때는 뭐 상장 폐지 기간도 있고 뭐 하고 하면서 2월 달부터 죽여버릴지 지수를 죽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최대한 안 하고, 진짜 큰 거가 남았어요. 이 증시에 진짜 큰 게 올해 이제 3월 이후에 남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최대한 안 하고 살아남으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나와도 뭐 주도주 하나만 잘 타도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누적 수익도 많이 날 겁니다. 뭐 날마다 조금씩 누적하는 수익도 굉장히 클 거고, 비중 베팅해서 먹는 것도 클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조심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카페에 그 TCT 회원 모집 중에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그런 거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